낙찰을 받아볼까? 3개의 아파트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싼 걸로 가져봤어요. 자, 먼저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의 꿈동산 신한아파트 410동 4층 32평형 8억 4천인데 반값 4억 1,200 25평에 대지권 14니까 괜찮죠, 여러분? 괜찮아요. 95년산 이제는 30년 되어 가는 거니까 나중에 재건축 해야 되지 않을까. 17층 중에 4층.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하나은행 특별한 게 없고 뭐 체납액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매각물과 명세서죠. 말소기준 권리 권리분석은 이제 알겠죠, 여러분? 특별한 게 없다. 근데 이 아파트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입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이 개통됐잖아요, 여러분. 도보로 한 2, 3분 거리. 단지도 커. 근린공원 끼고. 크죠? 거기다가 나중에 여기 뭐가 또 개발돼요, 여러분. 예, 여러 가지 것들 개발되죠? 거기다가 스타필드 하남. 이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타필드 하남. 걸어서 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번 최저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투자용으로도 괜찮아 보인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게 2023년도에 매매 사례가 있더라고요. 6억 500. 지금 이번 최저가가 4억이니까 그래도 2억 싸잖아요. 낙찰을 받아야 되죠. 최저가에. 2022년도에는 7억 4천, 7억 9천까지 갔다가 6억 9천, 6억 4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억 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는 8억을 넘게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입지가 좋아 보인다. 자, 두 번째는 인천 계양구 아파트. 임장은 이런 데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자,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은행마을. 4억 5천인데 역시 또 반값. 2억 2천만 원. 일단 뭐 반값이면 이것도 좀 오래됐죠. 19층 중에 4층. 말소기준 권리 특별한 건 없다. 예. 자, 위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망역 등등 계양구청에서 뭐 도보로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프라도 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양 IC. 여러분 JC는 이제 못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양 신도시 등등. 네, 그래서 위치 단지 크고 나쁘지 않다. 일단 가격이 뭐 2억 2천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 말소기준 권리 떠나는 게 없으니까 금액만 한번 고민해 보자. 근데 이 아파트가 같은 평수가 없어요. 73인데. 근데 68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4억 2,500까지 찍었다가 10월 달에 갑자기 이제 한 1억 떨어졌어요. 1억. 2021년도에는 한 2억 6천. 이건 뭐 1층이니까 필요 없고. 한 2억 8천 정도 하던 것이 쭉 해서 3억 9천, 4억 정도까지, 한 4억 2천까지 하다가 내려온 건데, 이번에 이제 금액이 2억 2천이잖아요. 그죠? 2억 2천. 예. 이 금액은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죠?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33평형. 예, 이 근처에서 단지가 좀 큰데 요즘에 좀 매물이 많이 나오려고 합니다. 10억인데 6억 7천, 64%. 25에 15. 괜찮죠, 여러분? 그죠? 괜찮습니다. 2013년산 10년 차니까 좋죠. 15층 중에 7층이니까 좋다. 25 좋고 반절 넘어가니까 좋다. 말소기준 권리. 체납액이 좀 크네요. 600만 원. 관리사무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현재 이제 세전력이 나중에 현재 여러분 6호선 있고 그 다음에 서부선이 들어오죠, 여러분. 명지대학교 지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괜찮아요, 여러분. 위치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명지대학교가 W 사건인데요. 서부 그 다음에 강북 횡단선 그런 측면에서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나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금액만 한번 고민해 보자. 똑같은 평수 얼마냐? 2022년도 9억 8천, 9억 9천 5백까지 찍었다가 갑자기 6억 8천 250만 됐어요. 이 금액은 약간 애매합니다. 이 금액이 약간 애매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0억까지 찍었다가 요건 느낌상으로는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금액도 약간 그래. 6억 8천 250만 원. 이런 금액 잘 안 쓰거든요. 그죠? 예. 증여하는 금액인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가서. 예. 그래서 이 아파트 이번에 입찰하는데 금액을 많은 분들이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까 그 뭐 이를테면 10억인데
6억 4천이니까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충 호가는 가면 그래도 한 8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7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6억 8,250만 원이 있으니까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가봐야 되거든. 그래서 현재 가면 급매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만 한다. 자, 다음은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예. 자, 선순위 전세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권입니다. 사실 선순위 전세권이 가장 쉬워요. 권리 분석에서 가장 쉽다.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초래도, 배당 요구 종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선순위 전세권을 낙찰자가 떠왔느냐 안 떠왔느냐 여부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명쾌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을 하나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알죠?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등기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아시죠? 그런데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예,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6가지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첫 번째는 전세권이 등기부 전체에 설정돼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단독주택, 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건물 등기부.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0일로 하나, 200일로 하나. 이렇게 2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했고 어떤 임차인은 여기 들어와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는 전세권이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세권은 절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아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자 얘는 등기부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번은 그거. 그러는 가운데 이 전세권이 원래 다른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같은 경매 등기보다 빨라야죠. 그러면서 엔드 배당 요구. 예, 여기서 배당 요구까지 했다면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또는 배당 요구 대신에 경매 신청. 이런 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순위 전세권 인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논현동의 아파트 17억인데 14억. 뭐 이건 좀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전세권, 동원의 전세권 9억 원. 네, 선순위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를 칭했어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전세권을 떠안을까, 떠안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임차인은 없고 여기 커멘트가 없어요. 아, 전세권을 떠안다는 커멘트가 없어. 그럼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떠안는 거고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 그냥 무조건 소멸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케이스. 나이스하죠? 인수하는 경우.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의 단독주택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전세권, 가온 브로드밴드,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저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원래는 전세권을 떠안느냐 안 떠안느냐는 어디에 통상 표시가 되냐면 여기 표시가 돼요. 여기에 통상은.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만약 여기만 보면 떠안지 않는 거구나. 배당 요구나 뭐 이를테면 경매를 시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외로 비고란에 써줬더라고요. 선순위 전세권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예, 이렇게 예, 좀 독특하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 인수하는 경우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부산 진구 부전동의 아파트예요. 더 샵 센트럴 스타. 여기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 김모 씨 4억 5천만 원. 뭐 배당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죠?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안 하고 경매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돼요 통상. 자.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2015년 11월 16일자 전세권. 명쾌하게 써줘 이렇게 여러분. 명쾌하게. 원래 여기에 돼 있는데 여기에 되는 것은 좀 독특하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재매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별 매각 주권을 달았다.
보증금 10% 아니다. 보증금 20%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입찰 할 때 보증금은 20%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재매각이지만 보증금의 할증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